반갑습니다.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탐스러운 사회문화의 가장 마지막 대단원 6단원을 갖다가 처음 시작해보는 시간인데요. 아마 열심히 5단원까지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온 친구들은 내가 이제 마지막 단원 하나만 남겨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스스로가 굉장히 보람차고 뭔가 목표로 했던 어떤 성과를 갖다가 좀 얻을 수, 그러니까 완강 또는 뭐 끝까지 내가 교재를 다 보았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좀 흥분된 마음으로 강의를 갖다가 들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내신을 갖다가 준비했던 친구들은요, 이제 이 마지막 단원을 갖다가 끝으로 2학년이며 내가 내신을 갖다가 마무리 짓는 시험을 보겠구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 또한 열심히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서로 뭐 힘도 냈지만 좀 지치기도 했는데 마지막 6단원 선생님도 힘내서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생님의 어떤 의지도 있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 있어서의 그 대단원 제목이요, 현대사회와 사회변동이다라고 하는 대단원 주제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단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로 이제 사회변동, 그다음 사회변동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사회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갖다가 볼 거고, 맨 마지막에는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변동 과 그거에 관련된 대응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라고 하는 주제로 전체 단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놓치고 가면 안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6단원 전체에서 개념적으로 가장 조금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나중에 수능 문제까지도 많이 반영되는 개념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니까 우리 친구들 좀 집중하고, 선생님 또 오늘 굉장히 예쁜 핑크색 옷을 갖다 입었잖아요. 선생님 굉장히 오늘 화사하구나, 예쁘구나, 이런 모습까지 보면서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제 구체적인 개념을 갖다 몇 가지 볼 거예요. 어떤 개념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요 개념 보니까 사회변동, 일단 사회변동의 의미 정리를 해야 되고요. 밑에 보니까 진화론, 순환론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다음 결정론 이런 내용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 기능론과 갈등론에서 오늘 우리가 사회변동 이론을 총 몇 가지를 공부할 거냐면 6가지를 갖다 공부할 거고요. 뭐 제국주의라고 하는 단어들도 나오네요. 굉장히 그 6단원에서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선생님이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도 이제 사용을 갖다 할 건데, 강의가 다 끝마치고 나서도 나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에는 개념을 잘 모르겠어. 스스로 알잖아요. 자기가 잘 아는지 모르는지 는 스스로 아는데 아마 스스로 생각하기에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개념들, 이런 개념들 위주로 철저하게 개념을 내가 완벽하게 마스터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과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사회변동과 사회변동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먼저 사회변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회변동. 사회변동은 사실상 사회변동 이론에 비해서 오늘 수업에서의 중요도는 좀 떨어지게 돼요. 하지만 사회변동 이론을 들어가기 전에 사회변동의 의미라든지 사회변동의 특징이라든지 사회변동에 미치는 어떤 요인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죠. 사회변동. 사실 선생님은 사회변동의 의미를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는요, 별로 이렇게 잘 정리를 안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사회변동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사실 그 뜻을 갖다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사회가 변동했구나. 말 그대로 사회변동입니다. 우리 이제 교과 개념에 좀 준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 사회변동은요, 선생님이 어느 날 강의할 때 머리를 갖다가 헤어스타일을 좀 바꿨어요. 머리를 자르고 머리카락을 갖다가 자르고 와서 강의를 갖다 했습니다. 자, 요 정도 선생님의 일부분의 어떤 스타일이 바뀐 거 가지고 선생님이 변했다. 자, 일부 어떤 부분은 변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선생님이 변동했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 변동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구조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유형화된 틀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 제도를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너무 추상적이니까 한 국가를 갖다가 유지하는 어떤 일정한 틀, 그 사회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일정한 틀, 그래서 생활 양식의 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틀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사회 변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변동의 의미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사회 구조의 전체적인 변화, 변동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사회 변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사회 변동의 특징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지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속성은 사회 변동이라는 거, 사회 구조가 인류에 있어서의 어떤 역사 과정을 쭉 살펴봤을 때 한 번 이루어지고 말았느냐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지속성이다라고 표현을 갖다가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회 변동의 특징으로는 무슨 성이 있냐면요. 가속성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가속성은 과거에 비해서 현대로 오면 올수록 그 변화의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원시, 수렵, 그다음에 농경사회, 그다음에 뭐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앞으로 있어서의 미래사회까지 이제 살펴봤을 때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선생님도 뭐 1년을 갖다가 지나고 또 반년을 갖다가 지나고 현대사회를 갖다 살고 있으면서 정말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변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정말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위기감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대의 변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가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걸 광범위성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해서 현대사회 변동의 특징을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사회 변동을 갖다 일으키는 요인은요. 이건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뒤쪽 부분에서 좀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거니까. 일단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인구, 그 다음에 가치관, 뭐 이데올로기, 정부, 국가죠. 정부, 국가, 그 다음에 엘리트, 청소년, 우리 젊은 세대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젊은 세대. 젊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젊은이. 선생님도 옛날에 젊은이 이렇게 불려졌었는데 그 시절이 좀 그립네요. 자, 하나씩을 좀 얘기를 한다면 기술은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기술의 발달, 기술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라는 건 우리 친구들 알 거예요. 자, 우리 조금 이제 시대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과거에 매번 이제 사례로 나오는 게 증기 기관이 발명이 됐다. 이걸로 엄청난 사회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결국에 그것은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변화도 가져오게 됐고 경제활동의 변화는 여러 가지 생산 방식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끌어냈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술의 발달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사회에서도 우리 현대인들한테 어떤 문명의 혜택을 갖다 베푸는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회 변동을 갖다가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인구 경우는 우리 이따가 자료 탐구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예를 들면 인구의 어떤 감소라든지 인구의 감소로 우리에 따른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사회가 변화될 수도 있고요. 국가 간에 있어서의 인구의 국제 이동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 변화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가치관 같은 경우들도 인간에 있어서의 가치관의 변화함에 의해서 또 다른 사회 변화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국가와 엘리트 그리고 국가에 의해서 사회 변동이 주도가 될 수 있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근대화론에서는 후발 선진국이라든지 아니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국가가 주도해서 근대화를 갖다가 끌고 나가는데 그런 국가에 있어서의 어떤 주도,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사회 변화를 갖다가 가져오기도 합니다. 엘리트는요. 보통 이제 우리가 엘리트다라고 얘기하면 사회에서 지식인이라든지 지배층이라든지 또 어떤 상류, 일부 소수 집단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 엘리트, 약간 국가를 끌고 나가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엘리트 계층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 엘리트가 사회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 젊은 세대,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앞쪽에서 우리 문화 파트 공부했을 때, 자, 청소년들이 전체 문화에 반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는 반문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반문화가 어떤 경우에는 문화의 변동을 갖다가 가져오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앞에서는 선생님이 설명을 의미에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했는데, 이 사회의 변동은요, 여기는 사회 구조의 전체적인 변동도 있지만 하나 더 조금 더 추가를 갖다가 한다면, 자, 무슨 변동도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 문화 변동도 우리가 여기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같은 경우는 반문화, 이런 것들이 문화 변동을 갖다 가져오게 하고, 이것이 결국엔 사회 변동을 가져온다라고 해서 사회 변동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제 사회 변동은 이런 식으로 이해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꼭 공부해야 될 게 사회 변동 이론인데, 이 사회 변동 이론은 내신은 당연히 여러분들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능에서도 자, 어떤 전체 단원이 있는데 6단원도 시험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단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사회변동 이론입니다.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나중에 수능을 갖다 선택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죠. 고2 때 탐스런 나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로 수능까지 갈 거야. 그런 친구들 없을 거예요. 좀 더 수능 유형에 이제 맞춰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가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과 이제 사회변동 이론은 이제 좀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좀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사회변동 이론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면요. 사회변동 이론이죠. 사회변동 이론. 선생님 사회변동 이론을 하나씩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사회변동 이론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일단 사회변동 이론을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갖다 하게 되면은, 자, 변동의 방향. 자, 변동 방향을 가지고 무슨 론과 무슨 론을 나눌 수 있냐면요. 진화론과 순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변동에 있어서 사회 구조의 변화, 자, 이것을 갖다가 두고 기능론과 갈등론, 구조적 측면이죠. 구조적 측면으로 봤을 때 기능론과 갈등론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의 요인으로 우리가 문화 기술 결정론과 기술이 변동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문화가 변동을 갖다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문화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진화론, 순환론, 기능론, 갈등론, 기술 결정론, 문화 결정론에서 6가지를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고,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기 전에 이거는 방향에 따라서 진화론, 순환론,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기능론, 갈등론, 요인으로 나눴을 때 기술 결정론, 문화 결정론, 요인은 결정론이구나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구조화 시켜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순환론 공부했지, 진화론 공부했지, 앞쪽에서 1단원부터 또 배웠던 기능론, 갈등론 또 나오네. 근데 과연 이것들이 어떤 이론에 어떻게 우리가 나와 있는지 전체적인 부분을 갖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뒷부분을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좀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 자료 해석을 갖다 꼼꼼히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자료 해석을 못하거나, 자, 선지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거에 실패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일단 딱 여러분 집어넣읍시다. 선생님이 우리 고2 학생들한테 바라는 점 중에 하나가요. 지금 공부한 내용을 나중에 수능까지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수능 유형에 맞춰서 또 경향성에 맞춰서 다시 정리를 갖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내신 대비고 차근차근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뒤쪽에 나와 있는 나열되는 어떤 개념들을 다 외우는 것보다는, 자,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도 아주 공부가 수월해요. 선생님 믿고 이 부분 꼭 기억하고요. 첫 번째 이제 진화론부터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진화론은 무엇이었다? 변동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했을 때 첫 번째 진화론이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첫 번째 진화론은요. 변동의 방향이 과연 어떻길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진화론과 순환론으로 나눈지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진화론 같은 경우는요. 일정한 방향으로 진보하거나 발전한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무슨 논이다?
진화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한 게 무슨 방향이다? 일정한 방향.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게요. 진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진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지 진화론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진화됐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사실 과거보다는 현재가 훨씬 더 어떤 상태이다? 발전된 상태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 조건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보했다. 과거보다 더 나아갔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일정한 방향은 방향인데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방향을 갖다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면 곡선으로 우리가 그려봤을 때 이 일정한 방향은 상승의 직선입니다. 선생님 진보라고 얘기하는 건 과거보다 현재가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승해요. 상승. 성적이 중간고사 때보다 기말고사가 또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점점 올랐어요. 자, 80점, 90점, 95점, 100점 이렇게 우리가 성적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상승 직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갖다 하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시대가 감으로 인해서 사회는 어떻게 한다? 변하는데 이렇게 상승 직선의 형태로 일정한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요. 일단 미분화된 상태, 단순한 상태의 사회가 분화, 그다음에 복잡한 상태로 나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요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진화론. 진화론 어디서 들었는데? 뭐 과학 시간에 진화론 들었던 것 같아요. 라고 우리 친구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진화론은 이제 생물학에서 진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기체의 진화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정리한 학문이 바로 진화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자연과학의 진화론을 바로 사회과학에서 이 사회학에서 받아들여서 사회진화론이다라고 정리한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진화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원래는 이런 건 안 써도 돼요. 무슨 단세포 생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단세포 생물의 대표 주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아메바. 다 할 거예요. 아메바. 어릴 때 배웠던 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커서 배운 건 기억이 안 나요. 자,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에서 점점 이 세포가 분열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나뉘어진다. 그걸 갖다가 우리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유기체도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진화된 가장 고등 이런 어떤 생명체인 인간을 갖다 보게 되면요. 굉장히 그 기능이 복잡하고 신체 구조가 막 분화되어 있고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미분 단순한 상태에서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여러분들 전제 조건을 잘 이해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우리 학자로는 뒤르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진화론을 설명할 때 사회는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현이 그런 거고요.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 기계적 연대다라고 얘기하는 거 과거 사회가 좀 농촌 사회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단순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에 이제 치중을 하다가 점점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단순성에서 그 공동체 자체가 어떤 다양성을 가져오게 되는 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생님 뭐 이런 3번 같은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던져 놓는 이유는 여러 가지 발문에서 또 응용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죠. 자, 진화론에 의하면요. 일단은 과거보다는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현재가 더 발전된 상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진화론에서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갖다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진화론 한번 보세요. 날이면 날이 갈수록 사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승 직선으로 진보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때요? 내 성적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항상 상승 직선으로 상승한다. 굉장히 여러분들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진화론 자체에 있어서의 이론은 굉장히 낙관적이고 이해도가 우리가 쉽습니다. 이해가 하기가 쉽다라고 한 장점이 있어요. 다만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는요. 너무나 사회를 갖다가 단순하게 바라본다. 사회 변동을 단순하게 바라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단순, 여기 선생님이 단순한 직선 형태로 얘기했죠. 단순 직선화해서 설명하는 것이 자, 뭐가 된다? 뭔가 실제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나온 이론이 바로 신진화론입니다. 그래서 6번은 자, 비판이에요, 비판. 비판. 이렇게 단순 너무 직선화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는 비판 이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온 게 신진화론인데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 인류가 뭐 우리가 생물체가 우리가 진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보면은 우리의 전 단계에 있어서의 진화 단계를 갖다가 지금 놓여 있는 대상들을 볼 때 이런 대상들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대상들 있죠. 오랑우탄, 침팬지, 그죠? 이런 종류들, 유인원 종류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그럼 오랑우탄과 침팬치가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 얘들도 자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생물학자들이 이제 얘기한 이 신진화론이 뭐가 되냐면요. 선생님도 사실 진화론에 대해서 뭐 자연과학을 갖다가 전공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해서 단순하게 이제 좀 생각을 했었죠. 공부를 갖다가 이제 좀 열심히 하기 전에는 학생 때요, 학생 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예 계열이 다른 거예요. 오랑우탄, 침팬치 계열과 인간 계열이 달라요. 그래서 이 오랑우탄과 침팬치가 진화가 될 수는 있지만 이들이 아무리 진화를 거친다고 해서 누가 되진 않는다? 인간이 되진 않는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직선화 형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가서 오랑우탄과 침팬지를 보면서 얘들아 언제쯤 너는 나처럼 인간이 될래? 우리처럼 얼만큼 똑똑해질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약간 사람과 흡사한 면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낸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강의도 끝나고 수능 끝나고 나니까 심심해서 집 근처에 있는 동물원에 이렇게 가서 혼자 막 배회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사육사 이제 그 하시는 분이 뭐 동물원 전체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동물들도 추우니까 막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실내로. 그래서 선생님 막 부르더니 새로 태어난 오랑우탄을 보여주겠대요. 선생님 너무 보고 싶은 호기심에 사육사 아저씨를 막 따라갔더니 사육사 아저씨 방에다가요. 그 오랑우탄을 아저씨가 아기를 기르는 것처럼 이렇게 기르고 있더라고요. 딱 이제 그 사육사 아저씨 방문이 딱 열렸더니 거기에 우리 집에서 아기 기를 때 있는 젖병이라든지 뭐 기저귀 이런 거 있고 한번 안아보라고 해서 사실 이렇게 좀 동물 안는 거 좀 무섭긴 한데요. 좀 용기 내서 이렇게 딱 안아봤더니 정말 갓난아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얘네가 정말 우리하고 좀 종이 비슷하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이거 기억하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이제 비판으로 봤을 때는요. 진화론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근대화 이론을 갖다가 공부를 할 건데 항상 이 진화론이 앞선 세대보다 그러니까 뒤보다는 앞이 발달했다라고 얘기하고 전통사회보다 현대사회가 발달했다라고 얘기하고 농촌사회보다 산업사회가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발달된 서구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과 좀 맥을 갖다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진화론적 측면에서는 그러면 서구화된 사회가 모든 측면에서 다 발전했느냐? 라고 누군가 질문을 던졌을 때 비판을 갖다가 한다면요. 자, 서구화 선진국이라고 쓸게요. 선진국. 반드시 발전된 것은 아니다라고 또 비판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 부분에서는 못 사는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발달되긴 했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측면, 경제제도가 발전했다고 해서 서구 사회에 있어서의 가족제도가 전통사회, 아직도 뭐 발전하지 못하고 농촌 사회적 성격을 갖다 가지고 있는 국가보다 가족제도가 발달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아니죠. 핵가족이 확대가족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서의 제도냐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좀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곳에 이렇게 진화론으로 제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낙관적인 이해도는 쉽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순환론을 볼게요. 순환론도 방향에 따라서 이제 변동, 사회 변동을 갖다 설명하는 이론에 해당하게 되죠. 첫 번째, 변동 방향을 갖다 보면요. 순환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에 있어서의 어떤 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요. 이 순환론은 순환 전체 사회 변동을요. 사람의 어떤 일생, 사람에 있어서의 어떤 일생 주기로 우리가 설명을 갖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출생. 자, 사람이 출생하고 성장하고 사망하는 것처럼. 자, 사망하는 것처럼 일종에 있어서의 순환 형태를 갖다가 보인다라고 하는 게 순환론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 한다면요.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 때 출생합니다. 성장해요. 그 다음에 사망해요. 자, 출생, 성장, 사망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뭐가 된다? 흔히 말하면 경제로 표현을 했을 때는요. 경제가 점점 호황기를 갔다가 쇠퇴기를 갔다가 그 다음에 불황기를 갔다가 다시 우리가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거친다라고 하는 것이 순환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순환론에 관련된 이제 몇 가지 학자들의 이론을 갖다가 먼저 조금 설명을 갖다 하게 된다면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인물이긴 한데요. 칼덤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칼덤이라고 하는 학자의 이름까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 칼덤은요. 120년 동안 3세대가 자, 무슨 과정을 갖다가 거치냐면은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사회가 그렇게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흥망성쇠는 뭐예요? 흥했다, 망했다. 이것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120년 3세대 동안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탐구에 나와 있는 그 베두인족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요. 유목민과 자, 정착민 간에 정복의 과정, 이런 과정을 갖다가 보면서 유목민이 정착민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자 발전을 했다가 또 다른 유목민이 또 와서 이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요. 후퇴를 했다가 다시 또 정착하는 과정에서 흥했다가 망했다가 이런 과정을 갖다 거치고 이게 바로 120년 3세대 동안 이런 어떤 하나의 사이클을 갖다가 타면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칼덤이라고 하는 학자의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레토, 이거 생애 주기론이고요. 파레토의 자 엘리트 순환론이라는 게 있어요. 엘리트 순환론.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엘리트가 순환이 되는데요. 자, 고정적인 엘리트의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을 보면, 쟤는 늑대 같아. 쟤는 호랑이 같아. 쟤는 여우 같아.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게 되죠. 이런 엘리트 유형이 자,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유형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한다? 반복해서 권력을 갖다가 차지하게 된다. 이것을 갖다가 순환한다라고 표현을 갖다가 하는 것이 바로 순환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순환론은 관련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리를 갖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환론이 가지고 있는 자 뭐가 있냐면요. 비판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비판점이 뭐냐면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사회가 발전했다가 쇠퇴했다가 또다시 발전하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반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사회 변동을 갖다가 언제 저렇게 발전하고 쇠퇴하는지에 대해서 자,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뭐를 가지고 있다?
단점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순환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화론과 순환론을 갖다가 방향성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봤을 때 기능론적 측면에서의 사회 변동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단원에서 기능론 공부하고 뒤쪽으로 오면 올수록 각각의 주제에 기능론, 갈등론 많이 했는데 1단에서 공부했던 기능론, 갈등론의 관점을 사실 정리를 중간에는 안 했어요. 근데 마무리를 갖다 짓는 시간이다 보니까 선생님 맨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기능론 같은 경우는요. 일단 사회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정리를 한다면요. 사회 구조 자체는 굉장히 지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상태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얘기를 하냐면 균형 상태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항상성이다 라는 말로도 표현을 갖다 하게 되는데요. 항상성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생물학에서 가져온 말인데요. 사람이 어디가 아프게 되면은요, 아프지 않은 건강한 몸의 상태로 회복되려고 하는 뭐가 있다면 몸의 신체의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이 기능론 같은 경우는 사회 구조가 일단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굉장히 기능들끼리 기능 간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의존하고 협동하고 협력하고 이런 어떤 성격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좀 아팠을 때 건강해지려고 내 몸이 반응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항상성이다라는 것이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공부를 하게 되죠. 기능론에 있어서의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자체가 이 사회 구조 자체는요. 사회 구조는 구성원, 전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능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사회가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뭔가 급격하고 혁명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원래는 균형 상태인데요. 균형에 있어서의 어떤 이탈이라든지 균형의 불균형이 일어났다. 원래 균형 상태에 있는데 불균형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불균형 상태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하나에 있어서의 어떤 기능의 약화라든지 그쵸? 균형의 이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달려가는 자동차 바퀴가 갑자기 펑크가 난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자동차 바퀴 타이어를 갈든지 바람을 채우든지 해서 원래 자동차 바퀴 4개의 균형을 갖다 이렇게 맞춰주는 것처럼요. 다시 무슨 상태로 우리가 균형을 회복한다. 그래서 이 불균형에서 균형을 회복하는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게 된다? 사회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또는 이 불균형 상태가 일어나는 이 상태가 사회 변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 그럼 사회 변동은 불균형은 누가 가지고 와요? 우리 앞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사회 변동의 요인에는 기술의 발달, 가치관의 변화, 국가 엘리트의 주도라든지 반문화의 등장 이런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 요소가 생겼을 때 다시금 그 기능들이 의존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돌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사회 변동을 바라보게 되면 기능론적 관점이다 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갈등론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갈등론 같은 경우는요. 사회 구조 자체가 지속적이거나 안정성 이런 것라기보다는요. 갈등의 필연적 존재, 필연적으로 우리가 있는 상태, 필연 갈등의 사회 구조라고 점점 쓸게요. 갈등이 존재한다. 근데 이것이 필연적이고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사회 자체는요, 착취와 지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긴장과 마찰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기능론처럼요. 갈등론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 갈등이 필연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갈등이 어떻게 된다? 표출이 됩니다. 이 갈등이 표출이 되는 과정에서 자, 사회 구조의 혁명이라든지 변혁이다라고 볼게요. 변혁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써 뭐가 된다? 사회 변화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원래 갈등 구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특정 지배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데 갈등이 표출이 되게 되면 이 갈등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자, 사회가 변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지배 집단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갈등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 사회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물론 기능론과 갈등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죠. 기능론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어떤 점진적인 사회 변동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혁명이라든지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갈등론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어떤 극단적인 혁명 그다음에 변혁 이런 부분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존재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공부할 게 결정론인데요. 결정론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술 결정론입니다. 말 그대로 자,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 우리 앞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봤는데 그 요인들 중에서 다 모든 요인을 갖다 물리치고 오로지 어떤 것만이 기술만이 자, 사회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이 기술의 변화가 나머지 영역들 그쵸? 사회의 나머지 영역들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우리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례를 갖다가 하나 쓴다면 증기기관의 발명이라든지 과학혁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자, 문화결정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화결정론은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문화 파트에서 문화는 물질문화, 비물질문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비물질문화가 그러니까 물질문화가 예를 들면 기술, 우리 뭐 도구 이런 거의 발달이다라고 공부를 했죠. 근데 이런 어떤 물질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비물질 문화, 바로 비물질 문화는 제도라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태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결정, 그런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바로 사회를 변화하게 되는 사회 변동이 원인이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비물질 문화예요. 비물질 문화가 자, 다른 부분, 다른 문화 변동 요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다른 문화 변동 요인을 갖다가 기술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에 있어서의 가치관, 태도, 제도, 그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문화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정론에서는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해서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에 사회 변동 이론을 갖다 공부를 했는데 자, 우리 자료 탐구하고 문제풀이 풀면서 선생님과 마지막 수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66쪽을 갖다가 여러분들 한번 펴보세요. 여기 보면은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철기를 이용한 농기구의 발명은 농업사회 발달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철기가 등장하기 전에는 자, 뭐로 이제 농사를 지었냐면 석기죠. 그래서 석기라고 해서 아마 역사 시간에 석기로 된 여러 가지 농기구들 같은 것들 공부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농기구의 발명 나와 있어요. 철기. 그 다음에 계몽주의와 자연권 사상의 발달은 나와 있습니다. 시민혁명을 통해 신분제적 봉건제적 극복하게 되었다. 맨 마지막 다의 요인 이렇게 보게 되면 문제는 어떤 요인에 의한 사회변동인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선생님 앞에서 사회변동의 요인은 자료탐구 풀면서 한번 정리해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술이죠. 기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치관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인구죠. 65세 이상 인구 노인 비중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 그러면서 실버 산업 각광을 받고 있다. 사회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가나 다와 같은 요인에 의한 사회 변동의 사례를 각각 하나씩 찾아보자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기술은 앞에서 했던 내용 한번 반복할게요. 증기기관이 우리가 등장했다, 발명됐다. 이 증기기관은요, 물론 기계를 갖다가 이렇게 동력, 힘으로써 움직이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해야 되거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의 발명, 기계를 갖다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뭐 증기기관 발명하고 난 다음에는 뭐 나중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엔진 뭐 이런 것들 발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또 사회적 편리함이나 사회 변동을 가져오게 되죠. 자, 가치관적인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뭐 민주주의라든지 저기 계몽주의 나왔으니까요. 자유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인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요. 반대로 저출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저출산 대책에 의해서 사회가 변화를 갖다가 한다든지 또는 이주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국제 혼인 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사례를 하나씩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여기 전체 내용을 보니까는요. 이분 할드는 이바르의 책에서 인류 역사의 형성과 변화 순환 법칙을 갖다가 고찰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이요. 여기 인간이 사는 지역사회를 도시와 농촌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농촌같이 문명이 뒤떨어진 사회이다. 사막지대도 나와 있습니다. 그 사회집단이 내재한 연대의식이 역사를 움직이는 요인이 된다.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연대집단은 지배력을 갖다 갖기 위해 힘쓰다 기회가 오면 도시의 근거를 둔 지배국가를 정복하고 신국가를 갖다가 건설한다. 사막에서 출발해 도시의 터전을 잡은 이 연대 집단은 하면서 정복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 순환론 할 때는 관련 이론을 갖다가 설명을 했는데 자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럿이지만 자 정복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반복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바로 사회변동 이론 중에서 무슨 논이다? 순환론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사회변동을 설명할 때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는데 순환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가 된다? 그렇죠. 사회변동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바로 순환론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기본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변동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진술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나와 있죠. 유럽에서 농업기술의 발달은 도시의 성장에 기여했고 무기기술의 변화는 많은 제국과 정부를 전복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은 산업혁명을 가져왔고 산업혁명은 자본과 임금 노동자 우리 뭐 다음 시간에 근대화 이론 할 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자, 기술의 발달이 사회변동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사회변동과 관련된 입장은요. 기술 결정론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기술 혁신은 사회변동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인간의 의도와 의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이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자 무슨 결정론이 된다? 문화 결정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회 변화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기억과 디귿 두 가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릴, 사회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총체적으로 살펴야 된다. 기술 결정론은 오로지 어떤 것이 기술이 다 결정한다. 그쵸?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결정적인 거잖아요. 기술이 말 그대로. 저 보기에서 맞는 답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볼게요. 그래프에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 나와 있습니다. 방향, 사회변동의 방향이 나와 있죠. 자, 상승 직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무슨 논이다? 진화론에 해당하고요. 자, 밑에 있는 1호는 자 무슨 논이다? 그렇죠. 흥망성쇠, 발전과 쇠퇴를 반복하게 된다. 순환론에 해당하게 돼요. 가는 사회가 퇴보하거나 멸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뭐 퇴보라든지 그쵸? 멸망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 순환론이죠. 선생님 진화론 얘기할 때 항상 발전만 하지 퇴보나 멸망한다라는 내용 이야기 안 했죠. 그래서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거는요. 실제로 사회 중에서는요. 퇴보가 멸망하는 사례가 있어요. 저기 옛날 고대 문명 중에서 물론 우리가 증명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만 뭐 잉카 문명이라든지 고대 문명들이 사실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하는 근거는 있는데 그 문명들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문명이 발달하다가 쇠퇴하고 멸망하는 경우들도 나타나는데 진화론은 그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번째, 자, 점에 주목한다. 주목하는 건 순환론이죠. 자, 가는 생물이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는 원리. 자, 맞죠? 그 다음에 다는 사회 변동을 사회 구조를 통해 설명한다. 사회 구조를 통해 설명하는 건 기능론 또는 갈등론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사회 변동을 생성, 성장, 쇠퇴 과정의 반복으로 파악한다. 라고 해서 보기에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는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불균형이 발생한 균형한다. 기능론이죠. 자, 사회는 희소 가치를 더 많이 획득하려고 한다. 투쟁의 장이다. 피지배 집단,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무슨 논이다? 갈등론적 관점이 되겠네요. 자, 갑, 을의 사회변동 이론에 부합하는 관점 나와 있죠. 그렇게 들어가는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가 행사하는 강제력으로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된다. 그럼 갈등론입니다. 을이겠죠. 사회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갈등론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자, 무슨 논에 해당한다? 기능론에 해당하겠죠. 자, 읽어보시면서 갑과 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이 디귿 리을, 을이 기억 니은 정리하고요.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갑의 주장에 대해서 자, 갑은 자, 무슨 논이었냐면 기능론이었죠. 자, 을이 제기할 수 있는 을은 무슨 입장? 갈등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반론이에요. 피지배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론이다. 이건 아니죠. 자, 혁명과 같은 급격하고 총체적인 사회변동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기능론은 너무나 점진적 사회변동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급격한 이런 어떤 사회변동을 설명하기 좀 힘들고요. 사회변화보다는 사회 유지를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의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능론이 이게 사회 변동인가? 라고 이렇게 약간 우리 친구들도 좀 자기 스스로 의문점을 갖는 친구들이 있는데 바로 갈등론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능론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반론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과 리을은 오히려 기능론적 입장에서 갈등론을 갖다가 갈등론에 제기할 수 있는 반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사회변동과 이제 사회변동 이론 이제 6가지 공부했는데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관련 문제 자료 탐구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내드릴 자, 능력자 확인은요. 보기가 있어요. 자, 4개의 관련 이론이 있는데 이 보기 중에서 질문에 해당하는 이론을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승 하강을 가진 곡선으로 변동한다. 그쵸?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조건이 계속 개선되는 것을 나타내는 상승 직선이다. 자, 어떤 이론인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사회 구조는 균형을 이루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구조는 갈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회변동 이론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확인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뒤쪽에 나와 있는 근대화와 근대화 이론에 관련된 학습을 할 거니까 교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 정도 자료 탐구 읽고 수업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수월하게 학습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